폭이 좁아지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 신호 기둥을 부딪히게 되는데 좀 의아하잖아요. 시야가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운전자 만취였습니다. 0.233 완전히 만취죠. 0.233이면 동승자들도 같이 술을 드셨는데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기둥을 받고 결국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운전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생각보다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동승자들이 문제였어요. 조수석에 타신 분은 척추 골절이 있었고요. 방출성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산산이 조각나는 골절이고, 더 큰 문제는 뒷좌석에서 편하게 누워 계셨던 동승자 이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셔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사상, 즉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형사 입건됩니다. 이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 특가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죄는 음주운전이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하는 죄명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동승자라는 측면에서 더 안타까운 사고기도 한데, 어쨌든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거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었죠. 사망하신 분 얘기 잠깐 좀 뒤로 미루고, 첫 번째 그 조수석에 타신 분이 방출성 골절이라고 척추 산산조각 나는 심한 압박 골절의 일종인데, 이 골절이 왜 무섭냐면 척추에는 그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척추를 구성하는 척수라는 신경인데 이 척수를 다칠 위험이 매우 커요. 척수를 다치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심하게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이렇게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역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사망하진 않았지만 큰 위험에 처해졌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승자분 뒤에 계신 분 사망하셨는데, 문제가 이제 안전벨트 이슈였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안전벨트가 지금 모두 어떤 좌석에서도 다 그렇죠. 지금은 앞좌석, 뒷좌석 가리지 않고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이제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자가 차를 출발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라고 지시를 하고 안전벨트를 맨 걸 확인하고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법규 상태죠. 그러니까 저 택시 타면, 요즘에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안전벨트 하시라고 하면서 안전벨트 안 하시다 걸리면 제가 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전벨트가 특히나 예전에는 뭐 뒷좌석에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고에서는 앞좌석 가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굉장히 사고의 상해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고. 이제 사고 운전자 사건을 보면 일단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뭐 블랙박스보다는 이제 내부 상황을 봐야 되니 이제 EDR이라고 이제 사건 기록 장치를 조사하는데, EDR이 뭡니까? EDR이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해가지고 어떤 운행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차량의 어떤 신호들을 기록해 놓는 장치예요. 그래서 뭐 엑셀레이터를 어느 정도 밟고 있었고, 속도는 얼마 정도였었고, 핸들의 유격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데이터고요. 혼자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사고 당시, 사고 발생할 직전에 속도나 아니면 운전자가 조향을 하는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보니 76km가 나와서 뭐 속도 위반 20km 이상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속도 위반이라든지 그게 적용되진 않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사상이죠.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치사가 있고 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상이. 저 피해자 2명인 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사고 요즘에 일어나면 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마 구속될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운전자의 경우는 물론 유족들과 합의를 했고요. 형사 합의 같은 것들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근데 실형을 피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사고에서는 동승자들이, 피해자들이 가야 운전자와 같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차에 탔다라는 게 가만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무엇보다 뭐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같이 술을 먹고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차에 동승을 해서 갔다는 거. 민사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호의 동승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운전에 본인들도 어떤 이익을 받았을 때 그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손해를 감해주는, 이제 과실이 잡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과실과 비슷한 개념으로 책임을 제한해 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같이 술을 마시고 막 운전하겠다라는 사람을 결국 못 말려서 그냥
운전을 하게 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또 음주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가서 가다가 낭패를 보거나 아니 이런 근데 또 경우들이 요즘 있어요. 그러면 이 음주운전 방조죄도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방조 때도 처음에는 법이 신설되긴 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별로 없었었는데 이걸 어디까지 방조로 볼 것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키를 내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음주운전을 하는 걸 보면서 옆에 탄 사람도 같이 형사처벌을 뭐 이런 거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아 나는 술 마시면 운전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좀 해 하면서 키 주고 나 타고 갈게. 그렇죠. 술을 마신 사람한테 같이 네가 마신 운전해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명백하게 이제 방조죄가 네, 그래서 같이 막 벌금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절대로 일단 음주운전을 한 차에 동승한다라는 건 본인이 그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거고요. 그런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말려서 어떻게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차를 두고 가든지 그런 것들까지 챙겨야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상대방이 쇄심줄이에요. 설득이 안 돼. 무조건 운전하겠다. 아 운전 괜찮아 하면서 내가 때려서라도 막고 싶지만 이제 못 막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타지 마십시오. 절대로 타지 마시고 그 사람은 알아서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하시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안전과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는 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요즘 이런 사고는 애매하게 구속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본인이 탄 차에 본인과 친한 사람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망하고 크게 다친 거 아니겠어요? 그 죄책감이나 미안함 그런 것들은 진짜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죄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누구 태우지 마세요. 혼자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꼭 음주운전 아니라 하더라도 동승자 차에 탈 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잠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타신 분들 잠들면 이제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사고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편하게 가시더라도 반드시 안전벨트 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